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볍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노예 해방일로 휴장이었죠. 그래도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어제 유럽 증시는 좀 반발 매수로 상승을 했던 것이 희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곳은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피를 철철철 흘렸었는데 그나마 좀 반등을 해준 것이 반가웠던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상관관계가 최근에는 엄청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달람이 기회가 있다면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언급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도 순달람의 근본은 역시나 주식이죠. 6월에 3분의 2를 지나고 있는 지금 오늘은요.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달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셨고 또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자 6월 순매수 종목 상위 탑10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봤을 때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많이 좀 섞여 있었는데 제가 ETF는 좀 제외를 하고 순위로만 구성을 했다는 점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요. 순위를 제가 정리해보면서 꽤 놀라웠던 점은 테마가 저기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각색이었다는 겁니다. 테슬라,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있긴 했었지만 또 아이온큐나 조비 에비에이션, 쿠팡 같은 스몰캡 종목들도 몇 가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달람에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여기 4위에 있는 켈런 페트롤리엄이라든가 그다음에 ZIM, 인터그레이티드 그리고 시가 테크놀로지는 각각 다른 이유들로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마도 각각 에너지, 그다음에 컨테이너 해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니까 말이죠. 또한 아무래도 최근에 하락장이 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술주 매수에 좀 피로감을 좀 느끼셨는지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2 보시면 리얼티 인컴이 대표적인 또 고배당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ZIM 인터그레이티도 대표적인 좀 고배당주로 속해 있습니다. 6월에서의 주가 등락률로 따졌을 때는 여기서 제일 오른쪽 거 보시면 돼요. 전부 다 파란색이죠. 시가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 중에서 역시 한국 분들께서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테슬라에 대한 상황 점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한국인 투자자 전체로 놓고 따져봤을 때 테슬라 주주 구성 중에서 한국인들이 다섯 번째 대주주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인들보다 사실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더 좋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방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하락장에서 한국인들은 테슬라를 얼마 정도 매수를 해봤을까요? 제가 한번 순매수 금액을 이쪽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이번 달에만 2,500억 원 넘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테슬라 있죠. 2위를 기록한 애플이 한 530억 원 정도 되니까 약 5배 정도 더 테슬라를 담으셨던 건데요. 사실 3위부터는 크게 매수 금액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테슬라에 한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한편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이유를 제가 오른쪽에 추정을 좀 해봤는데요. 테슬라는 각종 노이즈가 있긴 했었지만 본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믿음이 여전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온큐나 조비 에비에이션은 스펙 상장했던 당시의 가격보다 지금 절반까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가 크게 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테크놀로지도 재밌었는데 이것은 원숭이 두창 치료제 관련 테마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경쟁력에 대한 신뢰로 관심이 특히 몰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종목 5가지인 마가트, MAGAT에 대한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예요. 등락률 추이인데요. 먼저 가장 적게 떨어진 종목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사실 그 중에는 좀 나았다는 거지 이 종목들도 26%가량 올해 하락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들보다도 훨씬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너스
46% 하락입니다. 유독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의 하락폭이 큰데 그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훨씬 더 성장주에 가깝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원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 시간이 빠르네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는 사실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저기 왼쪽에 보시면 계속 내리다가요. 먼저 촉발을 이렇게 하락을 시킨 것은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상승 우려가 시장을 덮치면서 성장주 차익 실현의 여파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 좋아지겠네 라는 우려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다만 3월 중순부터는 아주 빠르게 주가가 단기간 회복을 보였었는데요. 1분기에 차량을 역시나 많이 팔았다는,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부각이 된 것이고, 그리고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오픈을 개시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큰 긍정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서 다시 주식시장이 곤경에 빠지면서 테슬라도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상하이시에서 코로나 봉쇄를 강하게 해버리니까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가동이 제한이 되면서 피해를 좀 크게 입었었고요. 그리고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머스크가 공언한 상태였는데 담보로 잡아놓았던 테슬라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머스크가 결국에는 테슬라 지분을 매도할 거다라는 투자자들의 비관 섞인 전망도 이때 크게 나왔었고, 또 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직원을 성추행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었죠.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방금 말했던 하락의 근거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전부 일시적인 노이즈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상하이 공장은 이미 정상 가동으로 재빠르게 회복을 했고 머스크가 지분을 매도할 필요가 없이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했다는 소식도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 주가 하락은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각종 노이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던 일은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하락률로 따져봤을 때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제가 어제 기록을 한번 해본 것인데요. 이번 하락까지 총 4번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각 시기에 하락 사유는 모두 다 달랐었는데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하락 사이클이 가장 길었었습니다. 이때는 대량 양산 전에 테슬라에게 유동성 위기가 좀 있었었고요. 게다가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테슬라였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머스크는 회사가 정말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때 주가가 고점에서 약 54% 하락했었고 저점을 만든 뒤에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도 약 6개월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에서 약 48%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 과연 지금이 2018년 상황보다 테슬라에게 나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급하게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조회사로서 경쟁력이 여전하다라는 것은 그 제조 능력과 시장에서의 판매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경쟁력 분석의 근본은 역시 실적이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된 포인트를 한번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는 각종 변수가 있지만요.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가지가 있는데 바로 P, Q, C입니다. P는 price, 즉 판매 단가를 뜻하고요. Q는 quantity, 판매 수량이고 C는 cost로 비용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가는 올리고 수량은 늘어나고 비용이 절감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P를 보시면요. 며칠 전에 테슬라는 본인들의 차량 거의 전 모델에 한해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깝게 차량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사실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GM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전기차 보급 주력 모델인 쉐비 볼트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수요가 받쳐져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생산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를린 공장이 이제 오픈한 지 한 3달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당 1000대 생산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 테슬라의 총
차량 판매 대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C를 보시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머스크가 관리 직군에 대한 직원을 10% 정도 해고하겠다라고 공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빠르게 아주 해고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미국은 고용도 빠르고 해고는 더 빠른 나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4680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만든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면 탑재할수록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납품받아 쓸 때보다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수많은 노이즈들보다 중요한 이런 실적에 대한 경쟁력이 최근 더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추가적인 올해 상승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사실 테슬라 소식 하나만 따라가도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나오는 게 테슬라다 보니까 올해 참 기대거리도 많은데요. 먼저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8월 4일 주주총회에서 3대1 분할권으로 표결될 것인데 사실 무난히 통과되겠죠. 2년 전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 뒤에 주가가 크게 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먼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각종 기대사항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시기도 같이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머스크가 약속한 시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가 나름 유추를 오른쪽에 기재를 해봤습니다. 가능성 높음? 낮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사항들은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과 슈퍼차저를 본격적으로 오픈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차량 제조 단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마진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슈퍼차저를 테슬라가 아닌 차량에도 사용을 이렇게 허가를 하면 그만큼 충전기 사용 요금을 수취할 수가 있죠. 충전 비즈니스가 갑자기 엄청 커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월 말에는 AI 데이가 열리죠. 이것도 무시 못할 아주 엄청 큰 이벤트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이 있는데 이 신용 등급은 아직까지 투기 등급, 그러니까 정크본드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파산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구글과 같은 여타 빅테크들보다 테슬라가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큰 호재로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못하는 펀드들이 꽤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상승 재료들도 또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셈이나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과 같은 신제품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FSD의 정식 출시, 그다음에 테슬라 보험의 미국 전역 확장, 새로운 공장 발표. 다만 여기에 적어둔 상승 재료들은 아까의 재료들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혹시나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목표라도 올해 달성하게 된다면 상당한 투심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테슬라 좋은 거 그래 알겠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높은 성장주는 빚 많을 텐데 괜찮겠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고금리에도 테슬라가 괜찮은 이유는 우선 테슬라가 최근에는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연도별 순부채인데요. 순부채가 뭐냐면 이제 총부채에서 보유 현금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순부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보유한 현금이 빚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이미 2020년부터 순부채는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순부채가 마이너스 88억 달러였으니까 한화로는 11조 원이 넘어갑니다. 현금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PER을 연도별 추정 실적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PER이 55배인 상황이고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PER이 41배, 그리고 3년 뒤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29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천 배, 수백 배 하던 테슬라 PER이 극적으로 낮아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낮아졌는지 새삼 정리를 하면서 놀랐답니다. PER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께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더 그려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테슬라 PER 추이를 그려본 건데요. 여기서 주황색 선이 2년간 PER 추이예요. 그리고 지금은 선행 12개월 기준 PER이 5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표준 편차를 상당히 벗어난 수준까지 밸류 부담이 역대급으로 줄었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PER이 왜 줄었겠습니까?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은 올라갔으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큰 적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2년간 주가 추이, 그리고 내년에 주당 순이익 예상치와 주가 추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 표에서 이제 오렌지색이 주가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주당 순이익 예상치예요. 근데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 네. 회색 주당 예상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계속 벌어지고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주가와 실적은 항상 붙어 있지는 않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분석의 본질은 결국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상황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딱 주가의 저점을 잡으시려는 생각보다는 그 기업이 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투자 대가이자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저분이에요. 네, 롬바론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롬바론은 저번 주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있을 엄청난 매수 기회라고요. 기술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기업은 테슬라라는 점을 또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분들 중 상당수는 롬바론의 생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려운 장에서도 순달람과 함께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이기는 투자 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저도 같이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다음 주에 저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